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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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식 시황 담당하고 있는 안소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기업 분석을 맡고 있는 유중호라고 합니다. 5월이 마무리되고 이제 6월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5월의 미국 주식 시장을 되돌아보면 사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미국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탑다운 측면에서 그리고 바텀업 측면에서도 좀 함께 다뤄봤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탑다운 측면의 시장 흐름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기술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실제 숫자들을 봐도 S&P 500 기준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거의 끌어올리는 그런 강한 흐름들을 보여왔는데 차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료 쓰신 걸 보니까 그 제목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소수의 대형 기술주가 미국 주식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S&P 500의 시가총액 변화만 살펴봐도 7개 대형 기술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렇게 7개 기업이 끌어올린 영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7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상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S&P 500 시가총액 변화를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 전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멀티플로 나눠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개 대형 기술주가 이익 전망 측면에서도 그리고 멀티플 측면에서도 사실상 시장을 이끌어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기술주가 독주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데에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기 흐름을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 그리고 후퇴, 수축, 회복 이렇게 4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의 미국 경기 국면은 이 3번째 단계인 수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난해부터 사실 경기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과열이 됐던 경기를 조금 안정시키려고 통화 긴축이 진행되면서 또 빠르게 경기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7개 팩터로 나눠 봤을 때 7개 팩터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이 4가지 팩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변동성, 퀄리티, 고배당 이렇게 안정성을 가진 팩터들과 함께 이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성장 팩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형 기술주의 성격을 되돌아보면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도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성장성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수축기에 좀 상대적으로 고성가를 보이는 팩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대형 기술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대형 기술주가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경기 국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 흐름들을 살펴봐도 이러한 경기 국면에서 대형 기술주,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주라고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S&P 500 기준으로 EPS의 전년 대비 변화율, 이익 모멘텀의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박스로 몇 개를 좀 쳐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과거의 3번의 사례들을 보시면 기업들의 이익이 감익을 했던 그런 구간들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건 그 시기에 검은색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치주에 비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왔다는 건데요. 앞서 경기의 국면별 특징을 봤듯이 이익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현 단계 역시도 마찬가지의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 AI에 대한 이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가 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이 대형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더 끌어올린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빗대서 지금 이제 향후도 이제 성장주가 좋을 거다, 대형 성장주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향후 이제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을까요? 네, 제가 성장주, 특히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이 대형 성장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 주요 이제 이유들을 2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기 국면상의 프리미엄, 그리고 AI발 장기 성장 기대. 이 2가지 요소가 모두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형 성장주 중심의 강한 흐름들이 상대 우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 미국 경기는 수축기에 진입이 되었는데 이 수축기의 진행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성장주의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하면 소비가 될 수 있겠죠. 이 소비가 계속 조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퍼런스 보드에서 서베이하는 이제 고용에 대한 서베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차트를 봐도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고요. 결국 고용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특히 기업 쪽을 많이 다루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형 기술주들이 특히나 요즘에 많이 사람들을 좀 자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게 확실히 지표들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임금에 해당하는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잘려 나가면서 이 안정적으로 소비를 좀 주도해 왔던 고임금 직종에 이제 사람들이 내 고용이 좀 불안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 업황 자체가 불안해서 아직은 내가 해고가 안 됐다라고 해도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저축을 그동안 많이 쌓아놨어도 그걸 재량 소비에 마음껏 쓰기가 조금 어려워진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 불안이 결국 소비 여력을 조금씩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또 재정 지원이 종료되는 건 역시도 소비 부분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지금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 개인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 정부의 각종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득들인데 이 소득이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다시 정상적인 범위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규모 자체는 팬데믹 전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비중으로 봐도 높은 상황인데 이게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따른 결과로 미국 재정 지출의 규모를 조금 줄여나가는, 더 늘리지 않고 상한을 좀 막는 그러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 재정 지원도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로 인해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 지출에 대한 여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지출 성향 이런 것들이 더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를 좀 억누르는 또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민간 유동성 확장세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민간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출 수요가 좀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SVB 사태 이후에 은행들이 대출 태도를 조금 더 까다롭게 이렇게 까다롭게 좀 유지를 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끌어다 쓰기 좀 더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고요. 과거 차트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유동성을 끌어다 쓰는 게 어려워진 그런 환경에서는 결국 소비 심리도 같이 약해질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소비가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경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소비가 약해지면서 미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경기 수축기 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가 대형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를 떠받치는 요인이었다면 다른 한 가지 축은 장기 이익 성장 기대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가시적으로 이 이익 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S&P 500의 이익 성장률 컨센서스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이익 성장 기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는데 지금처럼 AI라는 장기 큰 성장 테마가 형성되는 시기에는 조금 더 긴 시기열로 장기 성장 기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진 않지만 24개월 후에 EPS가 얼마나 연평균으로 성장하는지 이 성장률 컨센서스를 좀 살펴봤고요. 굉장히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게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성장률 컨센서스는 14.3%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숫자 자체는 우리가 차트에서도 보는 것처럼 팬데믹 이전의 평균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성장 기대가 수치에서도 확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성장 기대가 높아지는 게 특히 어떤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본다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원으로 좀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기술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확실히 이익 성장 기대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IT, 경기 소비 이 세 가지 업종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현재의 이익 성장률 컨센서스가 높게 좀 위치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연초 이후에 성장률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그 강도도 확실히 좀 높은 축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익 성장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이 이익 성장 기대가 높아지는 그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측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익 성장, 보통 EPS를 많이 보는데 그 EPS 안의 내용들을 매출액 그리고 마진 측면으로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매출액 단에서 봤을 때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약세 효과 그리고 AI 수요 확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매출액 측면의 성장 기대에 더 반영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왼쪽 측면을 보실 텐데요. 달러 인덱스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경로를 보시면 사실 올해 2분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고요.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흐름들은 올해 연말까지뿐만 아니라 연간으로 봤을 때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환경에서는 확실히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한테 우호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나를 보면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 내에서는 일단 IT 업종이 확실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많은 기업들은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해외에서 발생한 부분을 이익을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환 측면의 플러스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의 매출 측면에서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AI 수요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단적으로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던 것처럼 AI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셔도 올해 1분기 이후에 이제 2분기부터 예상되는 매출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점핑해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기업들 대형 기술주 이외의 다른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이 B2B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에 AI를 좀 접목시키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B2C 수요까지 생각한다면 AI라고 통칭하는 이 부분과 관련한 수요들이 더 늘어나면서 매출액 단의 기대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진 측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마진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의 누적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고를 굉장히 많이 한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도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해고를 많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건비를 많이 낮춰놓은 것 자체는 좀 시간을 두면서 계속 마진에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가격 증가에 대한 효과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약해지면 사실 수요가 약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리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AI와 관련된 수요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격들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 하위 이제 서베이 항목들을 봐도 신규 주문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수치 가격, 이게 얼마나 가격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이제 항목인데 그것도 함께 높아지는 흐름들을 과거에도 좀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탑다운 측면에서 좀 짚어볼 부분은 사실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연초 이후에 대형 성장주,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멀티플이 너무 높아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왼쪽 차트를 보시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선행 PE 멀티플 자체는 팬데믹 이전의 평균 레벨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티플이 너무 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는 장기 성장 테마가 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의 성장을 중심으로 이 멀티플을 다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펴본 것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4개월 후 EPS 연평균 성장률, 이 이익 성장률을 감안한 PEG 멀티플이고요. 이 멀티플로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전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과도한 멀티플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내려놓고 긴 관점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 대형 성장주에 대한 주가들은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희 탑다운 관점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텀업 측면에서 개별 기업들은 또 어떻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발표하신 대로 저희도 대형 기술주 대표 종목 두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많이들 아시는 기업인데요. 과연 이 기업들의 실적이 어땠고, 향후 가이던스가 어땠고, 그리고 주가 수준이 어떤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실적 보면은 사실 키워드는 AI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1분기 실적 발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가지고 AI를 언급한 기업의 수가 S&P 500 기업 내에서 무려 112개 기업들이 AI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평균치를 월등히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또 상당히 AI에 대한 이제 그 기술의 상용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기업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CPU랑 GPU가 있는데 GPU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기업인데 사실 엔비디아는 플랫폼 기업으로 조금 전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 좀 내놓으면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1분기 실적을 먼저 간략히 짚어보면은 1분기 실적의 키워드는 생성형 AI와 가속 컴퓨팅 A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차차 좀 설명드릴 텐데, 일단 분기 실적은 매출과 주당 수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온 거죠. 근데 부문별 매출을 보면은 오른쪽 밑에 그림을 봐주시면은 사실 지난 분기까지 엔비디아는 이제 향후 성장성 우려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1차적으로 게이밍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PC 시장도 좀 좋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랑 좀 일맥상통해가지고 게이밍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이제 좀 가라앉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제일 가장 큰 매출의 중심인 앞서 말씀하신데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도 약간 이게 주춤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내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AI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옮겨 붙으면서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견인한 실적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적으로 보면 뭐 자율주행 관련 매출도 증가했고, 뭐 솔루션 이런 것도 내고 있죠. 매출 총이익률도 높게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좀 실적이 괜찮게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이끈 거는 저는 가이던스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보면은 회계연도 2024년도 2분기, 그러니까 5월에서 7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매출 가이던스를 무려 110억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시장 예상치가 71.7억 달러예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월등히 높은 가이던스를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제 수요가 월등히 높을 것이다. 그렇게 발표한 건데, 그 수요의 기반을 좀 보면은 일단 기업들의 그 데이터 센터의 전환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기존 이제 일반 컴퓨팅에서 가속 컴퓨팅으로 좀 전환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혹시 뭐 가속 컴퓨팅에 대해 좀 들어보셨나요? 가속 컴퓨팅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나요? 저도 이게 좀 처음엔 생소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단순합니다. 이제 기존 컴퓨팅은 CPU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거였다면은 가속 컴퓨팅은 GPU나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에 기반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운영인데, 이게 가속 컴퓨팅 자체가 빅데이터나 AI 이런 것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에 챗GPT가 가장 유명하죠. 그런 거에 수요가 몰리면서 데이터 센터도 점차적으로 가속 컴퓨팅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GPU의 수요가 이제 엄청 높아질 것으로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PU 하면은 사실 뭐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가장 좋은 GPU를 만드는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슈퍼컴퓨터나 AI에 쓰이는 H100이라는 이 GPU가 있어요. 가격이 꽤 비쌉니다. 얼마인지 들어보셨나요? 되게 비싸다는 뉴스 정말 많이 봤는데 예. 실제로 어느 정도 높은가요? 실제로 약 8만 달러. 그러니까 환율 감안하면 약 1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한 개가. 한 대예요. 한 개가. 예.
상당히 비싼데 이 GPU를 사기 위해 많이 줄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분기에도 CEO가 발표가 나기 시작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이와 더불어 가지고 제가 앞서 이제 플랫폼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데 그 엔비디아 쿠다나 이런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제 거의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작이나 아니면 업데이트 버전을. 그래서 GPU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제공하면서 조금 더 충성 고객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밀리는 수요가 일단 예상되고 이런 수요에 대비해서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생산을 많이 늘렸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던스를 이렇게 발표하면서 사실 주가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죠. 또 이제 게이밍 부분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10년 동안 장기 계약을 통해서 엑스박스의 게임을 이제 엔비디아가 운영하는 이제 게이밍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지포스 나우에 장기적으로 공급할 것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 게이밍 매출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백그라운드 보면 이제 캐펙스 투자나 연구 개발비도 이제 꾸준하게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성장에 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수준도 보면은 앞서 발표하신 거랑 어느 정도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단적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하면서 연초 이후 제가 이제 어제자로 보니까 약 150% 가량 상승했더라고요. 상당히 상승세가 높이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서 12개월선의 P/E도 멀티플도 높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난 1년 최고치 대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높게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향후 단기 변동성이 어느 정도 우려되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생성형 AI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가속 컴퓨팅 전환으로 인한 높은 수요 이런 거에 기반해서 성장성은 사실 이익 성장성은 꽤 높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좀 구해봤는데 이게 51.5%로 동종 기업, 뭐 AMD나 뭐 이런 다른 타 기업이나 시장 S&P 500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이제 PEG 배수 같은 경우는 0.93배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배수가 낮을수록 성장성을 감안한 장기 이제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장기 투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우려되지만 장기 투자로는 상당히 저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중국 수출 규제인데 이 부분도 사실 최근 조사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될 거는 크게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연구 개발비가 아주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 신제품이나 그런 성장 동력으로 좀 많이 작용할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밑에 그래프 보시면은 그 PE 멀티플이 좀 많이 올라왔죠. 최근 주가 상승하면서 저평가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많이 사라져서 단기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저께 기준 자료 발간할 때 기준을 뽑은 건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150%로 살짝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저희가 또 주의 깊게 보는 것 중 하나는 이제 5년 위험 대비 보상 비율, 변동성과 주가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수준에 있냐 하면은 이제 동종 기업이나 시장 대비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5년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미국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수치 중 하나인데 이 수치도 이제 월등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를 갖고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과거를 보아서 예측은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좀 준비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실 사업 구조가 전체를 다 알고 있냐 하면은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제로 사용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매일 쓰는 거는 오피스를 매일 써서 너무 익숙하긴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은 사실 막 꿰고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저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니까 그게 약간 어지럽다고요. 여기저기 많은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해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IT 인프라 솔루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하드웨어 비즈니스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인프라 솔루션 쪽을 보면은 이제 많이 아시는 오피스가 있고 검색 엔진 빙 그리고 파워 플랫폼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제 로우 코드, 노 코드 솔루션인데 여담이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로우 코드 제가 오늘 AI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로우 코드, 로 코드라는 게 코딩 없이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드래그 드랍으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채팅 봇이나 그런 것들을 기업이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 시장도 사실 성장력이 많이
향이 향후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여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별개로 가장 성장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클라우드 그 엣저가 있고요. 최근에 여기다가 이제 챗 GPT 같은 AI를 전체적으로 결합하면서 성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박스 대표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증강 형식 이쪽으로 좀 이렇게 홀로렌즈 같은 거 만들면서 성장성을 창출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오늘 집중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성은 이제 그 IT 솔루션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다각화된 서비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각화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견고한 실적 성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좀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점유율도 IT 인프라 시장 점유율도 59%로 가장 높은 수준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사실 그래서 AI를 갖고 뭘 하고 있냐. 그렇게 챗 GPT는 사실 많이 써보고 있잖아요. 써보셨나요, 혹시? 네, 써봤는데 정말 똑똑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과연 그 채팅, 그 솔루션 제공해주는 그런 거에서 멈출 것이냐. 그런 의문도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좀 그래서 저도 간략하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AI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부터 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오픈 AI는 이제 뭐 2019년부터 투자를 해왔는데, 2023년 5일 발표하기를 약 100억 달러를 향후 4년간 추가로 투자하기로 발표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또 이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음성 인식 좀 그런 기능인데 이런 쪽으로 많이 그래서 AI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이런 게 현재 보시는 것들이 이런 투자를 기반으로 상용화가 돼서 나타나는 제품들이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 이제 AI 정확히 어디에 이게 쓰여지는 것이냐 해서 저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조금 좀 조사해서 얻어봤는데요.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 AI 기업들을 보니까 이게 단일 AI 솔루션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 AI 기능을 갖고 각종 그 기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걸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식을 함으로써 더욱더 기능 발전을 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대표적이죠. 우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다가 AI에 기반한 실시간 통역 자막 기능을 장착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서 이제 다른 나라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자막이 나오니까 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한 번에 이제 다 들 수 있는 거죠. 약 40개 언어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뭐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링크드인에는 대표 구인구직 플랫폼 중 하나죠. 이제 AI가 이제 저희의 데이터를 보고 그 소개글이나 그런 걸 작성을 해줘요. 저희가 그거를 채택해가지고 넣을 수 있고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직업 개요나 이제 구인구직 정보, 아니면 회사에 대한 회사 소개 이런 것들을 작성해 줍니다. 그런 기능이 이제 AI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코딩을 도와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제 그 스토리에 기반해가지고 그 업무 프로젝트를 그 플로우를 보면서 그 코딩을 자동 완성해 줍니다. 그리고 좀 약간 저도 코딩을 할 줄은 모르지만 혹시 할 줄 아시나요? 저도 이게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편리해 보이긴 한다. 그 정도. 예, 저희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고요. 대표적으로 엣저에는 챗 GPT 들어가 있죠. 많이 저희 사용했죠. 거기다가 DALL-E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문장을 입력하면은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끌어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이렇게 이식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이렇게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목시키면서 뭐 구독료를 인상하고 유료화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펼치면서도 마진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구독자 한해서만 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사실 매우 이렇게 유용한 기능이라서 제가 이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사진을 몇 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그러니까 DALL-E라는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을 예시를 들어봤는데 여기다가 이제 문장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들어줍니다. 이렇게 뭐 이런 이미지들 다 불러주는데 영상도 불러주더라고요. 저도 이걸 베타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매우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이게 저작권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반 자료에도 가져와 쓸 수 있고 일반 기업들도 쓸 수 있고 뭐 지금 베타 버전이긴 한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애저에 있는 일부 기능을 가져온 건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사진을 찍으면은 그걸 갖고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매우 편리하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거죠. 요리하실 때 참고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링크드인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자동으로 완성해가지고 추천을 해줘요. 그럼 저희가 뭐 수정을 하던가 디테일하게 좀 본 다음에 접근을 하면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사실 사용이 이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I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다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와서 그 최근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대표 클라우드가 이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는 이제 그 클라우드 매출이 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주가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50%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성장률이 점차 내려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빨간색은 예상치인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둔화가 됐지만 예상보다는 매출이 좀 잘 나왔다. 그 정도 실적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실적 전망은 어떨 것이냐 하면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AI를 접목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적 개선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 다 성장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클라우드 부문도 이제 애저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고 27%까지 성장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PC 부문은 여전히 올해도 좀 이렇게 부진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과잉 재고 문제까지 덮어지면서 매출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제 앞서 다른 부분 이제 그 클라우드나 AI 성장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걸 상쇄시키면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부분도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다 사실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최근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올랐어요. 그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이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 이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저희는 이제 AI 투자 가속화와 그리고 이런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 기반해가지고 단기적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 그 주가 프리미엄은 사실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고한 매출 성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성장률은 조금 낮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각화된 사업을 통해서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사실 타 동종기업들이 조금 높게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이룰 수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이제 밸류에이션 여러 개를 점검해 봤는데 이제 자본 대비 이익이나 이제 5년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나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각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런 시장 프리미엄은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주 환원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도 이제 몇 개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ROE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마진도 42%를 좀 넘는 수준으로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